자, 오늘 택시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건, 사건 반장에서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저희한테 직접 제보를 주셨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야,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야, 제 시계입니다, 시계. 지금, 시계입니다. 지금 상상, 차려 빨리 와주세요. 아저씨! 왜 죽을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지난 16일 밤 9시 반쯤인데요. 울산에서 남자 승객 2명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어느 동네 가시면서 좋은 데도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지를 다소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이 분위기나 어떤 맥락상 유흥업소에 가자는 얘기인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찌저찌 목적지에 도착했고 이 기사가 다 왔습니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객 중에 2명 중에 1명은 택시 요금을 내고 먼저 내렸는데요. 일행인 다른 승객은 택시 안에 버티고 그냥 앉아있기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앉아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택시기사에게 저렇게 욕설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주먹질에, 욕설에 택시기사님의 시계를 풀어갔다는데 그건 무슨 소리죠? 자,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데 지금 막 풀라 그래요. 예, 욕설하던 승객이 택시기사의 팔을 낚아챈 뒤에 꺾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내렸던 일행이 다시 탑승을 합니다. 한 다음에 시계랑 팔찌를 빼앗습니다. 빼앗고 그 이후에 에? 욕설하고 허리나 등에 수차례 폭행을 가했는데 저 좁은 택시 안에서 5분간 폭행이 계속됐고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겨우 멈췄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완전 강도입니다. 자, 강도죠. 그런데 눈치채셨습니까? 저 사람들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택시 안에 있었습니다. 자, 되레 저 사람들 야 경찰 불러!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 이유 기사님의 얘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112에 신고 도중에 이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못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불방 영상 보고 조금 뭐 이상한 얼른 뭐 시계하고 이거 풀어. 그러니 이제 옆에서 풀고 추후에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 이제 조사받을 때 그 혹시 선생님 뭐 혹시 마약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저 사람들이 말을 하던데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마약은 뭐 영화에서나 봤지. 전혀 아니라고. 아, 이거 뭐 거의 자기들이 용감한 시민인 척 마약 사범을 잡았다 택시기사.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두 분이 술 취해서 택시를 탔는데 아마 그 기사분이 이제 폭행당하니까 신고를 하니까는 입을 막고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는데 휴대폰을 안 뺏기려고 하니까 얼굴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갔어요. 예.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한테도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니까 당연히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현행범 체포를 했죠. 예. 체포한 다음에 조사를 해서 왜 그랬냐. 처음에 경찰도 강도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택시기사가 마약을 하는 것 같아서 시계를 빼앗고 신고하려고 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볼 때는 아 이게 뭐야. 영화에서는 보던 것인데 내가 이 피해를 봐. 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강도로 보지 않고 입건을 했습니다. 예. 조사 중인 건데 나중에 불구속을 한 거죠.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진술할 때 사실은 택시기사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변명을 한 건데 저도 이해 안 가는 거는 그랬다 하더라도 시계 뺏고 휴대폰 뺏으려고 그런다. 아마 제가 신고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항을 보게 되면은 강도로 오해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지금 뭐 제가 아까 딱 질문을 드렸는데도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으셔가지고 바로 대답을 못 하셨어요. 자, 승현님. 네네. 이거 어떻게 이분 택시기사 되게 오래 하셨다는데. 뭐 택시기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운전을 하다 보면 뭐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거나 그다음에 폭언 정도는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 같이 보셨잖아요. 갑자기 뒤에서 오더니 자기 팔을 끊고 뒤에서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목을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다 이런 어떤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깥에서 이렇게 걸어가더라도 뒤에서 누가 나를 때릴 듯한 그런 트라우마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야구공에 머리를 한번 맞아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엔 정말 운동장을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공이 나오는지 모르니.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에 전화가 왔답니다. 이분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과를 받으실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택시 운전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심적으로 추스리기도 힘든데 지금 당장 사과받기는 좀 힘들다라고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아, 예. 사과가 받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사과를 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과는 오히려 그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경찰관 분들도 이런 부분 잘 좀 이렇게 유념해서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울산이었고요. 이제는 부산으로 가봅니다. 역시 만취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또 다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느 동네 산다고 했지? 아하, 자, 운전 중인 내내 야, 너 어느 동네 산다고 했지? 하면서 마치 찾아갈 듯이 위협을 했다는데요. 네, 지난 19일 밤 11시를 넘긴 무렵이었습니다. 이번엔 부산 남구 인근에서 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탔는데요.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 승객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앞 물체를 향해서 박아 이렇게 외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택시기사가 진정시키려고 하니까 갑자기 욕설을 쏟아붓더니 급기야는 운전석 쪽으로 아예 상체를 굽혀 넘어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립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어느 동네 산다고 했지? 라면서 택시기사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내린 뒤에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를 밀치는 것도 모자라서요. 아예 우통을 벗어던지면서 택시기사의 등을 저렇게 차버렸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승객은 택시기사 위에 올라타서 무릎으로 짓누르면서 결박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기사님 허리, 갈비뼈 지금 뭐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입원하셨답니다. 저희가 이 따님을 통해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이 영상 속에서는 듣지 못했던 당시 상황 조금 더 듣고 가시죠. 그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막 때리는 뺨 같은 거 올려붙이지 때리는 실명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까 그냥 참고 갔어요. 차 안에서도 때리는 행위가 있었고 운전에 방해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도착은 해가지고 차에 내리게 했는데 그 사람이 따라 내리라고 해서 가지도 못하게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가면서도 뭐 내가 너 하나를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계속 폭언을 하면서 사람에게 뭐 모멸감도 주고 도착을 해서는 내려보라고 하더니만은 아까 허리를 발로 무슨 샌드백 치듯이 뻥 찬 거예요. 저 승객 20대, 기사님 60대. 아버지 뻘 기사님한테 저 짓을 했습니다. 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대한민국 정말 국가공권력은 딱 한 가지만 좀 약속해 주십시오. 저렇게 운전자 폭행할 때 진짜 한 치의 추호도 없이 제대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게 처벌이 솜방망이다 보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고 앞에서도 분명히 시계 뺏어갔는데 불구속하고 지금도 저런 상황에서 어떤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건 보면 아까 저 이야기를 다 들었다시피 일단 창문에 대고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 난 다음에 앞에서 했던 얘기 들으시죠. 운전자 앞에 운전자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저거 때려봐. 이렇게 하면서 박아봐. 그다음에 이건 쫄려서 못하겠지.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상황 자체가 정말 저는 공포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뒤에 차에서 내려서 지금 나오는 저 상황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 앞에 있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뒷문을 세게 열어가지고 택시기사에게 부딪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뒷모습을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저 행동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뒤돌자 발길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뒤에 모습 계속 나오죠. 목을 짓눌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심각한 폭행이 있었으니까요. 경찰도 적법하고 의법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치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또 뭐 이상한 뭘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본인이 때려놓고도 경찰이 출동하니까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한 그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근데 저 휴대전화를 친구한테 걸면서 뭐라고 했냐면 동료한테 걸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XX 나에게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지금 폭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울면서 그렇게 억울함을 하셨다고 하니까 난 이걸 보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사람 누굽니까? 자, 문 정체가 더 충격적입니다. 갔던 곳이 어디냐면 해군 관사에 있는 주차장이고 해군 부사관입니다. 해군입니다. 해군, 공무원 해군입니다. 아니, 때린 사람이. 예, 군인입니다. 젊은 해군 부사관이고 그래서 이 군사 경찰이 출동을 하기도 했고요. 아주 뭐 지금 운행을 종료했던 게 아니에요. 잠시 정차된 상황에서 폭행을 가했고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운행자, 운전자 폭행죄, 아니 상해죄, 특가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군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군 판사.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말이 됩니까? 군인이 저렇게 일반인한테 더더군다나 택시 기사한테
폭행을 가하고 강제 전역시킬 수 제가 없습니까? 전역이 문제가 아니고 크게 처벌됩니다. 운행자 폭행 상해죄는 상당히 가중되게 처벌될 수 있고요. 군사 경찰, 군 검찰,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